안녕하세요, 윤농입니다. 저번에는 마법을 만들기 위한 비주얼 스크립팅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버그였습니다. 그때 다 버그 해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이 앙큼상큼 달콤 깜찍한 것들. 버그가 괜히 버그겠습니까? 원래처럼 난리치니까 버그지. 어쨌든 그래서 한 일주 동안 비주얼 스크립팅 기능의 버그를 해결한 뒤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고려해서 UI를 수정했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노드들은 해당 정보가 팝업으로 나타나서 플레이어가 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마법 조합의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마법 조합 창을 껐다 켰다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마법 조합 창에 미리 보기 기능을 넣어서 지금 노드의 조합으로 어떤 마법이 만들어지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노드 설명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노드 설명을 다 한글로 바꿨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래밍 할 때는 다 영어로 작성해야 하니까 비주얼 스크립팅도 영어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피드백을 듣고 보니까 대부분의 플레이어 분들은 노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개발자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드도 추가했습니다. 노드들은 실제로 제가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쓰는 함수, 키워드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면서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이 기반이 잡힌 뒤에는 제 게임의 가장 큰 문제인 밸런스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밸런스 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마법을 조합할 때 사용한 노드의 개수를 체크하고 그 개수에 비례해서 마법 시전 시간을 늘립니다. 이러면 복잡한 마법일수록 마법 시전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각 노드들마다 사용에 필요한 마나량을 정하고 마법을 시전할 때 모든 노드의 마나량이 총한 만큼 플레이어의 마나를 소모하는 것이죠. 이런 마법 시전 시간, 마나 소모량이 얼마인지는 마법 조합창 상단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만들어서 플레이어가 마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마법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몇 노드는 노드의 역할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복 노드는 최대 10번만 반복할 수 있게 제한하고, 마법의 속도를 설정하는 노드는 최대 속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플레이어의 레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풀어주면 캐릭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메인 캐릭터가 다른 분이 제작하고 배포한 무료 에셋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경과 캐릭터를 직접 도트 그래픽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저는 보통 핀터레스트에서 원하는 느낌의 작품들을 찾아 레퍼런스를 삼으면서 그리는데, 그러다 보면 꽤나 그럴듯한 픽셀 아트가 만들어집니다. 캐릭터는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플레이어가 마주할 그래픽이기에 어떤 스타일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래도 길쭉길쭉한 캐릭터보다는 SD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가 게임의 컨셉에 적합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캐릭터가 플레이 내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 이동, 공격, 점프, 피격 등의 애니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도트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게임 컨셉이 마법 학교잖아요. 메인 캐릭터들은 물론이고 엑스트라도 수가 엄청 많을 텐데 그 학생들마다 도트를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티의 2D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뼈를 심기로 했습니다. 이미지에 뼈를 심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모바일 게임 중에 크루세이더 퀘스트, 가디언 테일즈라고 아시나요? 그 게임들의 캐릭터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도트로 찍은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각 파츠별로 나누어서 각각을 움직여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캐릭터가 추가될 때마다 모든 애니메이션을 다 도트로 찍어줘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냥 파츠를 나눠서 그려준 뒤에 이미지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애니메이션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니메이션 레이어도 사용 가능해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면 하체는 달리면서 상체는 마법을 시전하는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 그래픽은 됐고, 여기에 에스포리그 팬게임을 만들 때 사용했던 2D 캐릭터 컨트롤러를 적용해서 대쉬, 벽점프 등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캐릭터도 대강 만들어졌으니 실제 게임 플레이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의 배경은 마법 학교니까 수업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제 계획으로는 수업 종류의 이론과 실습 수업이 있는데요. 실습 수업은 옛날에 마스터 오브 판타지라는 게임에서의 수업 시스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선 두 가지 실습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광역을 맞추는 실습입니다. 플레이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랜덤으로 생성되는 광역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도 사용 가능한 만화에 제한을 둬서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많은 광역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마법탄으로부터 살아남는 실습입니다.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법 방어막입니다. 플레이어가 우클릭을 하면 마우스 방향으로 마법 방어막이 생기는데 이 방어막은 적의 마법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마법이 사방에서 날아와도 컨트롤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어막도 무적은 아닙니다. 방어막을 사용하는 매 초마다 만화를 소모하기에 남용하면 결국 만화가 부족해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습은 이런 마법 방어막을 잘 활용해서 제한 시간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사실 이번 개발 일지는 큰 주제 하나를 잡고 만든 것이 아니라서 좀 중구난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2주 동안 많은 부분의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or, while 같은 반복 노드나 숫자 노드를 활용해서 게임을 터뜨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하나씩 처리해주고 밸런스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번 개발 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 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